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차례의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달에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틀 뒤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작년 12월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사흘 뒤에 비상 상황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에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의 경우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백신 접종 공백기를 이유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소비 쿠폰 등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대책 마련은커녕 도리어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고 물가 인플레도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인데 정부 여당이 갚아야 될 빚은 갚지 않고 돈 풀 생각만 하는 그야말로 무능무식 무대뽀의 산무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당은 방역의 정치화에 물든 집권 세력의 무능에 편성하지 않고 여당을 대신해서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 맞춤형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저 선거에만 몰두해서 헬리콥터 타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묻지마 추경이 아니라 민생의 아프고 힘든 골목을 도보로 찾아다니면서 구멍난 곳을 메꾸는 현장형 추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80%니 90%니 하면서 선별하는 기준도 가관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80%란 말이 나오고 90%란 말이 나오는지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이런 말장난 추경이 아니라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찾아내서 보다 두텁고 확실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추경으로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어제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고 합니다. 꼼수 사퇴 쇼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 저희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특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면직 절차를 통해서 박 특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현재 아직 처리해야 될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법 제14조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는지 박 특검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었던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같은 경우 특검법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박 특검도 뇌물 의혹에 서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퇴서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변호사의 겸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자신의 변호사 활동을 통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박 특검을 비롯한 특검단은 여러 차례 그동안 자신들의 중도 사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전부터 사퇴를 희망해온 박 특검에게 문 대통령이 적당한 핑계를 찾아 퇴임 선물을 안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냥 허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특검이 연루된 만큼 청와대를 비롯해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밥상 물가가 30년 만에 최악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2.6%가 상승하며 1991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가계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생존을 위해 필수인 밥상 물가까지 살인적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장보기가 두렵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소비 중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으로 엔겔지수 역시 21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금의 민생위기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와중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을 국민에게 던지고 여당 역시 권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악법 처리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산물의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부는 의지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관리 대책을 통해 민생 고통 경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강 특위가 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또 의견들을 피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조강 특위는 각 개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선 당에서는 폭넓은 인사들의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신인의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전국에 어디서든지 희망하시는 분, 또 우리 주민들이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실 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당을 살리고 활성화하고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함께 뜻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조강특위가 발족돼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한 다툼들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다툼들에 휘말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을 하고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분이 우리 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당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열 간사님, 그다음에 이달곤 간사님, 그다음 곽상도 간사님, 태영 의원님 이렇게 이쪽 분부터 시작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상위 2% 엿가락 종부세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상위 2%까지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에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의 4.4.5입 반올림을 도입해서 1,000만 원 우수리는 떼고 억 단위로 과세 대상을 정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상위 2% 선의 주택 공시가격이 원래 11억 한 2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반올림을 적용하면은 11억 원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11억에서 11억
2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2%인데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위 2% 선의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6천만 원이라면은 반올림을 해서 12억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는 겁니다. 집값이 상위 2%에 속하지만 11억 6천만 원에서 12억 이하인 그런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과세 대상을 재산이나 소득이 아니라 상위 2%라는 특정 비율로 정하는 것도 한당하지만 정교해야 될 과세 기준, 과표 결정을 4.4.5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의가 없는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국민이 엿가락 늘리듯이 기준도 없는 과세 원칙을 과연 수긍하겠습니까? 불복 줄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 여당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부자 낙인 찍기와 국민 편가르기 의도로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다음 주 종부세법을 포함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가 개최가 됩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엉터리 엿가락 종부세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뿐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고 수준인 1275명이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도 지금 1300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일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 봉쇄 조치에 뭔가는 새로운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4단계 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질병관리청장이 이달 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소비 진작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를 확실히 잡으면은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대유행 본격화 단계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던 추경안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황을 안이하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은 자칫 소비 진작에만 매몰된 나머지 추경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과연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추경안 편성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변한 만큼 방역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열 간사님 말씀처럼 세금 부과도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추경돼 이게 완전히 이 동네 구멍가게에도 사실 이렇게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세무 입법을 하겠다는 정부 여당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우리 이달근 간사님. 예, 문채희 간사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지난 5월부터 미디어 특위를 가동해 가지고 언론 미디어 그러니까 포털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체위 법률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목표는 언론 모든관계법이 7월 정기국회에 통과되기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담론 형성과 다양한 비판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
언론중재법 대안을 보면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 방안만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첫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같이 우리나라는 이 형법과 민법에 이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이중 징벌이라는 위협을 가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정 보도를 할 때 그 크기와 위치를 당일 머리 기사의 제1면에 배치하도록 동일 크기로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재의 역할은 대단히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로 볼 때는 편집상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과 문체부 장관의 개입 여지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재위의 권한을 제약하고 언론사의 자유로운 보도와 편집과 그다음에 탐사를 제약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 다양한 언론사의 탐사 그리고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는 훼손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심화되기는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언론 재갈법 시도를 우리 자유 언론과 함께 단계적으로 저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상도 간사님.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200명대에서 오늘은 1300명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어제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확진자가 382명일 때 교육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하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신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1200명, 1300명 나오는 이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한 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들은 이렇게 쉽게들 하시고 이 상황에 안 맞게 이런 정책들을 자꾸 펴시면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코로나 상황을 잘 보고 등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합니다. 어제 서울 경기도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서 성소해서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처분한 10곳이 모두 자사고들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들은 항소한다고 하고 교육부는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장 발표는 보류했습니다. 이번 판결로서 교육부의 자사고 죽이기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사고 죽이기는 전적으로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평가 지표를 뒤늦게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꾸고 소급 적용한 데 대해 교육청들의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패소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1심 소송에 들어간 예산을 담당자들에게 구상해야 할 판에 항소까지 해서 추가 소송 비용까지 들인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등이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래도 9.19 남북 군사 합의 판문점 선언이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합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과 외부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해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 협력을 주문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 관, 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개임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 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결박당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우리 국가 안전은 물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습니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공간에서도 북한의 매를 계속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예, 우리 허은하 의원님. 예, 그다음에 조태영 의원님. 조태영 의원님 손대셨나요? 허은하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순순히 죽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자력 중소기업들을 죽이시려는 문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만이 원자력을 살릴 수 있다며 쓸모없는 말씀만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찮은 국민 주제에 원자력 산업이 몰락하면 파탄나게 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불법적인 수를 써서라도 원전을 죽이고자 하시는 굳센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높으신 분들의 원자력 죽이기에 감히 투명과 공정을 요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 감사원장 최재형의 말씀입니다. 1년 남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청년 모임,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대, 고려대, 전북대, 전남대 등의 전국 100여 개 대학에 붙인 대자보 내용입니다. 대자보 게시에 참여한 20대 청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대자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청년 모임이 만들어 게시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관련 산업 붕괴로 일자리는 감소하였으며 학문을 연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서 대사보를 붙이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42회 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 안건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재상정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승인을 미루고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경우 정부는 그에 따른 비판과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운영허가를 승인하고 관련 행정 절차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김정재 의원님. 네. 조명 의원님. 마이크가 돼요? 누르세요. 눌렀는데.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마이크. 네, 제가 안 나오면서 이쪽에? 이쪽도 마이크가 안 되네요. 나오면 돼. 안 되는데 됩니까? 아닙니다. 네. 네, 여가위 간사 김정재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자행된 온갖 2차 가해를 힘들게 버텨낸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보여준 용기에 여전히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이후 우리 사회가 작지만 한 발짝 더 성평등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 거대 여당의 폭력성과 잔혹성, 그리고 전 국민이 목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피해 호소인 논란, 대규모 추모 행사, 당원 개정 보궐선거 출마 등 민주당의 막가파식 박원순 지키기는 보궐선거 참패라는 결과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부인은 친필 편지를 공개하며 추모식을 알리고 지지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추모를 명분으로 박원순의 성범죄를 가리고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합니다. 권력형 성범죄자 박원순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키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진짜로 지켜야 할 민심은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야사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르쇠 그리고 침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군 군사경찰, 공군검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그야말로 증거 외면 수사, 증거 인멸 수사에 다름없습니다. 최초 신고 녹취록을 숨기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삭제하고 블랙박스 등 핵심 증거 수집은커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군 법무실장의 휴대폰은 입수한 지 3주가 넘도록 포렌식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은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럼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유족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두려워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유족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과거에 발생했던 또 다른 공군 성추행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성범죄를 은폐 무마하는 데 급급한 군의 고질적 병폐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기에 국정조사를 피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즉시 야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 의원님. 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던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연일 최고치입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님께서는 젊은 층 활동량 증가가 확산세의 중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국민들 방역 긴장감 느슨하게 만든 건 정부 아닙니까?
2주 전에도 정부는 국내 유행 통제 상태 안정적이다. 델타 변이 우려할 수준 아니다라고 하더니 6월 28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비 쿠폰 운운하며 외식과 여행을 권장하면서 국민들의 심리 방역을 허물었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6월 초부터 노마스크 인센티브 이르다, 델타 변이 대책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화자찬 돈 뿌리기 방역하다 이제 와서는 국민 탓입니까? 또 지난 주말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노총 불법 집회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확산세가 기성을 부리는데도 내버려 두다시피 해놓고는 뒤늦게 엄단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집회라도 그냥 뒀겠습니까? 작년 광복절 집회 때 경찰 버스 300여 대로 4km 차벽을 세워 도심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사당국은 주최자들을 대부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니 편 내 편 갈라치기 방역, 내로남불 방역의 극치입니다. 12일 적용 검토 중인 거리두기 4단계는 헛웃음까지 나옵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은 6km 이하로 뛰고 줌바 에어로빅 음악은 120bpm으로 제한하는 게 이게 방역 대책입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탓, 자화자찬 방역, 정치 방역 제발 그만하시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스마트 방역, 과학적인 제대로 촘촘하게 하는 스마트 방역이 국회를 통과한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실행 안 합니다. 시행 규칙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보다도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당장 백신 추가 수급, 국민들 백신 접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고 과학적인 방역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성원 수사 사무총장님께서 상관해 주십시오. 원내 대책회의에 오랜만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 간사 김성원입니다. 어제 국무총리의 국회 주경 시정연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뜨아로 아를 마시자, 즉 뜨거운 따뜻한 냉커피를 마시자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엇박자 추경 예산, 그것에 대한 설명 국민들도 함께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차 대유행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역이 최대 위기를 처하자 정부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통행 금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저께 국무총리는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들겠다며 신용카드 캐시백과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휴가 시즌에 맞춰 무려 36조 원을 뿌리겠다고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국가재정법 상에는 추가 세수가 생기면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으로 세금이 더 커지자 정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차 추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불과 석 달 전에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 아직 반도 안 썼습니다. 근데 돈이 더 생기자 이제 더 쓸 곳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방역 자화자찬 등 방역 상황을 오판해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무능한 정부 여당입니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추경을 면밀히 살펴서 소비 진작용 추경 예산 전반 다시 재검토하고 코로나 확산 추이에 맞는 그런 예산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엄격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잘 활동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 또 말씀할 분 계시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이거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
네, 저희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간사님과 정경희 의원님, 저는 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자사고 취소 정책을 취소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10번 싸워 10번 졌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함이 마땅합니다. 2019년 8월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 직후 소송을 마무리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결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고 승소에 이어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경희고, 한대부고, 마지막으로 안산 동산고가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이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과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우격 다짐식 자사고 취소 정책이 법원에 의해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10개 학교에 대한 개별 사안뿐만 아니라 자사고 취소 정책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면서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날치기 통과시켰던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히 우리 고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사고를 느닷없이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 저희와 편법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사법부의 일관되고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잘못된 자사고 취소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졸속 편법 정책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주도한 모든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일동이었습니다.
오락가락 방역 대책과 자화자찬이 부른 4차 대유행.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유행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더 늘어서 1,300명 안팎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달 말 국내 1일 확진자 수가 2,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3배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12월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완화 방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백신 접종이 조금씩 늘어나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접종 완료 시 해외여행 등 방역 완화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6대 소비 쿠폰 등 소비 확산을 위해 돈 뿌리기를 하려는 2차 추경 대책도 방역 대책과 엇박자를 내는 신호들입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해온 것과 같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격상은 무엇보다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다시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도 10%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백신 보릿고개를 넘고 있어서 추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오락가락 방역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준 것도 모자라 유일한 대책인 백신 공급마저 실패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만 갑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 환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최고의 방역은 백신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정부는 4차 대유행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고통만 가중시킨 문 정권 부동산 정책 땜질 말고 변화하십시오. 정부 여당이 족족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여당이 그토록 오락가락하던 종부세는 억 단위는 반올림을 적용한 듣도 보도 못한 4.4.5입 종부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위 2%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실제 상위 2%에 포함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오면 세수에 그만큼 구멍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상위 2%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정되기 전까지 납세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데다 명확성까지 잃었으니 조세의 저항은 불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세금을 무분별하게 동원한 땜질식 세제 개편의 결과 고가 주택의 기준도 들쭉날쭉 엉망이 되었습니다. 같은 보유세이지만 종부세 공시가는 11억 원, 재산세는 9억 원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고민 없이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겠다며 때마다 세제 의존 대책을 흩뿌린 결과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만 더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 정권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서울 집값은 6개월새 평균 1억 원이나 올랐고 오르는 집값과 전 월세를 못 버티고 올해 탈서울을 택하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며 국민들을 힘들게만 할 것입니까? 이념에 사로잡힌 수십 번의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4년째입니다. 정권의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 주십시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결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물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언제 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지를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조차도 거리두기 방역 완화 신호가 확진자 급증을 불렀다고 할 만큼 섣부른 방역 지침 완화로 방역 전선의 긴장감을 무너뜨린 정부의 책임 역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말로 1차, 3차 대유행을 불러왔던 기억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무겁고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4차 대유행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방역 대책을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속히 4차 대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서병수 위원장님께서는 자가격리 중이셔서 참석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서병수 위원장님에 대한 그 임명장 수여식은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한기호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한기호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네, 다음은 성일종 부총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일종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승진만 하면 네, 다음은 성일종 부총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일종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다음은 이만희 의원님입니다. 임명장 이만희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다음은 박수영 의원님. 임명장 박수영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네, 다음은 허은하 의원님. 임명장 허은하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네, 다음은 지상우 원장님입니다. 임명장 지상욱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네, 임명장 정양석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네, 김재석 위원님. 임명장 김재섭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예, 다음은 강명호 교수님. 임명장 박명호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네, 듣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이제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정권하면 교체로 하답해 주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으셔서 정권 교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번에 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신 그 서병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2012년 저희가 승리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의 승리에 기여하셨던 그런 훌륭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에 미리 저희가 공지한 것처럼 우리 대통령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영역은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안을 제외한 당원 당규 안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경선의 진행 과정에 대한 기획 일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 최고 지도부와 너무 빈번할 필요는 없지만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불협화음 없이 경선을 치러내고 다채로운 그런 비빔밥의 고명 같은 우리 후보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선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민주당의 상대당인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인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그 일정 기획부터 해나가시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활동 내역을 공개해서 신뢰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대가 아주 크고요. 우리가 야권의 중심이라는 그런 당연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 있게 기획을 해주시고 사무를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주 중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우리 경선 준비 위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선의 당대표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다시 한번 맡아주신 우리 서병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격리 기간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화상으로 참여해 주시더라도 우리 부위원장님의 한기호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혹시 적적하시면 과일이라도 한 바구니 보내드릴까요? 예, 총장님 보냈어요 그냥. 어쨌든 나중에 뵙고 인사드릴 때까지 서병수 위원장님도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경선 준비위원장으로 내정하시고 또 의결해 주신 우리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에게 예, 총장님 보냈어요 그냥. 어쨌든 나중에 뵙고 인사드릴 때까지 서병수 위원장님도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경선 준비위원장으로 내정하시고 또 의결해 주신 우리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경선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16일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죠.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만 전화를 통해서나 화상을 통해서 경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얼굴도 좀 보면서 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첫 기회입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경선준비위원회는
대체로 예상컨대는 한 8월 말 정도까지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경선과 선거에 관한 모든 준비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과 우리 당원 단계에 있는 그 경선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최고위원회를 거치고 또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당의 그 대선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이준석 우리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젊은 층을 비롯한 대외적인 어떤 외연 확장에 상당한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힘이 좀 더 이렇게 지속이 되고 넓어져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위원님들 앞으로 제가 수시로 화상회의를 하고 또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면 뵙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